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제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무슨 거야? 안 맞네요. 빠더만 하는 건데. 아니, 다시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언젠가는 다음 주에는 맞겠죠. 언젠가는 오케이. 맞겠죠. 맞춰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은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주입니다. 하고 싶은 건 꼭 다 해야 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네, 예.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세미 씨, 지난주 이제 첫 방을 했는데 첫 방하고 나서 어떠셨나요? 지난주 방송 때 저희가 다스 3법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3법칙을 바탕으로 자소서 좀 진한 자소서 첨삭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또 이력서 넣은 건 아니죠? 한주사이. 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예. 저도 자신감이 생겨서 나이가 있어서 이제 뭐 취업할 일은 없는데 괜히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싶더라고요. 내 실력을 평가받고 싶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강쌤은 저희랑 이제 두 번째 같이 하시는데, 예. 저희 제자로서, 예. 진행자로서 저희 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라기보다도 뭐 전문 진행자시니까 뭐 지난번에 아주 적절하게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두 분이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굉장히 편안하게 방송을 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뭐 제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제자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맞아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예, 제가 뭐 앞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이게 취준생들에게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할아버지가 돼도 꼭 필요하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죠? 맞아요. 제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진행자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라고 아, 생각합니까? 저는 완전 제자라고 생각해요. 제자라고 예비 생각합니다. 취준생이죠. 네. 사실 세미 씨는 저한테 먼저 배우고 강쌤한테 가요. 초급 과정도 안 거치고 지금 너무 고급까지. 예. 새로운 얼굴로 돌아온 다스베이더 왕초보 취준생 여러분께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쌤의 예정 어린 지도를 받은 자소서 프로필 우리 세미 씨가 주시죠. 네. 이름 이상현, 학력 수도권 소재 4년제 졸업, 기계공학을 전공했네요. 나이는 28세. 지원 기업은 삼성전자 DS 부문 파운드리 사업부 설비기술. 향후 지원 기업 대기업 설비기술 직무. 경험 경력. 학점 3.8이고요. 호주 교환학생 경험이 있고 학부 연구생이었대요. NCS 반도체 전공정 집중과정 수료했고요. 재학 중 3년간 꾸준한 아르바이트 경험했었고 컴활 2급도 땄네요. 한국사 1급, 오픽 IH 등급까지. 고민은 서울대 석사과정 1학기를 마치고 올 3월에 중퇴했습니다. 연구 분야의 전망이 안 좋아 취업이 힘들 거란 생각 때문에요. 하지만 그 후에도 취업이 수월하지 않고 하반기 삼성 서류 탈락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학원 재입학을 해서 스펙을 늘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취업 준비를 계속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번 하반기 삼성전자에 지원했던 이상현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도 딱 보면서 좀 숨이 막혔어요. 왜냐하면은 취업을 위해서 또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중퇴를 했다가 이제 또 서류 탈락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대학원까지 입학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 서류 탈락과 함께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게 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네. 그 단체 카톡방에서 대체 이거 내가 그때 차라리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갈 걸 내가 왜 공대를 왔을까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힘든데 하물며 뭐 다른 물론 이제 학교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딱 보면서 저도 야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도 지금 대학원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 뉴스를 또 보면서 이것도 아닌가? 또 이렇게 아마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말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지원자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러한 이력에 맞는 그런 또 진로에 대해서도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결정을 하든 나아가려면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요. 예, 이번 공채에서 강따는 자소서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상현 학생이 지원한 삼성전자 자소서 문헌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너무나 유명하죠.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항목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포부에는 역량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번 항목에 별도로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항목에 집중적으로 이 전문 지식과 직무와 관련된 역량들을 강조하시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원자가 이제 로얄티 중심, 왜 삼성전자인지, 왜 파운드리 쪽으로 지원했는지,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러한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2번은 성장 과정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성장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키워드 선택이 폭넓은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작성하실 때 중요한 거는 꼭 어떠한 키워드를 강조해야 된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지원한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인재상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 뭐 역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그것을 좀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담아냄으로써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이 좀 독특하죠. 최근의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라. 저는 이 항목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반기업적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항목에서 우리 지원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약간 기업 관점에서 이 이슈를 바라보고 그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 중심으로 봤을 때 관련된 경험이 없다면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전공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1번입니다. 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시오. 인데요, 예, 강쌤 이게 첨삭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과 수율을 책임지는 설비 엔지니어. 자, 설비 엔지니어의 목표는 바로 생산성 향상과 이제 수율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본인의 목표를 요약함으로써 제시했다라는 점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지원을 했다. 회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지원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것처럼 들리지만 이 목적이 내가 성장하고 싶어요. 이건 너무 개인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좀 더 조직 관점으로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사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지원했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왜 특히 삼성전자이냐라는 측면으로는 사실 설명된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로얄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좀 아쉬운 부분이며 물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특징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반영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굉장히 독특한 거는 개조식 형태로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역량이 어떤 게 있다, 어떤 게 있다, 어떤 게 있다, 어떤 게 있다, 어떤 게 이렇게 돼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뭐 강조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입사 후 계획인데 일반 기계 기사 자격증과 오픽 AA를 뭐 이렇게 기계공학적 전문성을 획득하고 뭐 외국 설비회사 엔지니어 소통할 수 있는 어학 능력 갖추겠다는데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회사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 내의 다양한 이 설비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일을 통해서 성장하겠다. 어떻게 보면 산업인으로서 충실하게 이 일을 해서 성장하겠다. 그렇게 적어야지 저는 말 그대로 선비처럼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5년 뒤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이다. 왜 이렇게 자격증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격증 많이 딴다고 해서 무슨 뭐 더
일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공부하겠다는 건 좋은데 이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입사후 계획을 갖고 사실은 웬만한 모든 회사의 강조에도 다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쓴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기계공학 전공자가 설비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용적인 걸 갖고 썼기 때문에 삼성전자 담당자가 봤을 때 이거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가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예,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예. 저희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왜 선생님은 왜 하시죠? 라고 이렇게 좀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네. 이제 하는 걸 옆에서 보면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그쵸. 예, 안 하는 게 맞지만은 해주세요. 첫 마디는 했어요. 예. 첫 마디 예. 분명히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처음만 같이 해주기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강쌤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지만은 저런 모습도 약간 귀엽다. 예.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다스베이더 말 그대로 자소서를 다시 쓰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평가 의도 파악하기. 지난주에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샘 씨, 1번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기업의 인재상과 부합하는지 조금 보고 로얄티도 보고 뭐 그런 질문 같아요. 어떻게 샘 씨가 맞게 파악한 건가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면 절반은 정답이거든요. 네. 네.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로얄티를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정답이거든요. 근데 인재상까지 꼭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개 다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더 반성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항목은 일단은 로얄티.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이 회사에서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회사에 대한 이해, 조직의 능력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자소서를 보면서 눈에 띄는 게 저는 이런 자소서를 처음 봤거든요. 개조식으로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네, 개조식이라는 건 이제 보고서 형태로 합니다가 아니라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역량을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장점은 뭐냐면 글자 수가 이제 말 그대로 줄어든다라는 거고 단점은 약간 건방져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개조식으로 쓰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제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선생님, 우리 상현 학생이 쓴 소제목은 어떤가요? 일단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비 기술에 적합한 그런 목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소제목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한 항목에 소제목을 2개를 썼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이 2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2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쓴 거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잘 쓴 소제목을 저희도 써볼 필요가 있나요? 그쵸. 제가 뭐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 이때쯤 되면은 아마 이것도 오늘 제가 볼 때 오늘 좀 준비하고 왔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하고 나서 야 오늘은 내가 좀 준비를 좀 하고 와야겠다. 아마 그래서 좀 기대가 좀 됩니다. 당연하죠.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저희가 뭐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현 학생이 쓴 것도 너무 잘 쓴 소제목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두려움이 앞서져가지고 잘 쓴 걸 보고 나서 쓰기는 조금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우,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나올 수 되는 있어요. 거죠? 네, 나올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자, 가시죠. 됐어요? 쉽지 않은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는. 그래서 안 하겠다. 아니, 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이과 쪽이다 보니까 저는 문과 출신이거든요. 문과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예체능이에요. 그냥 해요. 나 예체능이에요. 그냥 해. 네네. 예. 생산성과 수율을 책임지는 삼성 파운드리의 별, 샛별 설비 엔지니어. 근데 저랑 비슷하네요. 성향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게 죄송합니다. 나만 그게인데 왜냐면은 이게 조금 약간 좋은 소제목이라고 하니까 네네네. 이거를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요. 굳이 변형시키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저도 비슷해요. 제 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생산성과 수율을 책임지는
서울대 설비 엔지니어. 저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온 서울대가 난 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못 가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대를 나왔으면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항목을 좀 소제목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딴 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둘 다 만약에 제 학생이었으면 등짝 한 대씩 맞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거에 참 공감이 가요. 예. 왜 공감이 가냐면은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온라인상에서 합격 자소서다, 잘 쓴 자소서다라는 걸 많이 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왠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좋게 평가된 게 있는데 왜?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지 나는 또 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합격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다 따라 쓰다 보니까 그게 최악의 자소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좋지 않은 예의 전형적인 그런 사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 둘이 한 소제목은 최악이다라는 말을 돌려서 해주신 거네요. 최악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최악이라고 돌려서 나 얘기했는데 외워가기 아닌데 써서 하세요. 최악이라고 해. 내용이 최악이다라기보다도 아까 그거 이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이거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자세 자세. 그게 최악이다. 아 그래요? 예. 네. 혼자 가는 길 외롭지 않습니다. 네. 일단 아까 샛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본인도 아니다라는 거 느꼈죠. 네. 야 샛별은 진짜 아니다. 차라리 서울대가 낫지. 네. 본인이 나온 대학교 명을 적는다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건 편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서울대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적는 거는 이거는 너무 대놓고 어필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 반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서울대 쓸 바엔 샛별을 써라. 그건 아닌가요? 둘 다 쓰지 마시고. 둘 다 쓰지 마세요. 둘 다 쓰지 않는 걸로. 예. 쓰지 마세요 그냥. 남의 거 좋은 것도 그 대수 있으면 보지 마 그냥. 이거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사실 프로필에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도 상현 학생이 여러 가지 경력이 많잖아요. 학구적인 이미지의 연구생도 했었고 반면 힙합에 볼링에 동아리 회장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면이 기업 입장에서 보기 어떨까요? 일단은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는 게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라는 걸 드러낸 상태에서 다양한 걸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다만 면접 때 물어볼 거예요. 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목적의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 다양한 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그 문과생들이라든지 이런 상경계 학생들과의 어울릴 때 약간 수용성이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느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높이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좀 해봤다. 다양한 사람 만나려고. 그렇게 하면 또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인시켜라인데요. 상현 학생의 자소서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됐을까요? 일단은 합격점이 80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80점 주고 싶네요. 잘 썼네요. 네. 보통 그럼 그러니까 뭐 아까부터, 예. 글을 읽기에는 좀 수월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개조식도 이렇게 쓰셨고 소제목도 두 개로 나누셔가지고 본인이 강조하는 거 이렇게 카운팅 1, 2, 3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글을 읽는데 문제가 없어서 각인에 대한 부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지해줘도 좋은데 문제는 증명 단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삼성전자인지 그다음 입사 후 계획에서 삼성전자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언급하면서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이러한 업무들을 더 수행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만을 위해 쓴 것처럼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쉬는 시간입니다. 대신 물어주마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에 좀 민망한 그래도 또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 세미 씨가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게 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막 유체 이탈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네.
자소서나 이력서를 쓸 때 뭐 면접을 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짝 내려놔야 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 나 자신을 살짝 내려놓는 살짝 내려놓는 게 과거에는 어떠셨어요? 자소서 쓰실 때 좀 내려놓으셨어요? 네, 저는 조금 내려놓은 편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가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썼어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내가 이럴수록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높일 필요는 없지만 내려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겸손한 표현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계속 성공만 했다라는 느낌보다도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쌓았던 나의 어떠한 교훈을 직접적으로 이 경험에 적용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내왔다 이런 게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다운되면은 그것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자소서에서 너무 나의 어떤 잘난 면만 보이다 보면 평가절하 하고 이게 약간 비호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쓰는 자소서 앞서 다스 3법칙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자소서를 다시 써봐야겠죠. 우리 강 선생님이 뽑은 광탈의 원흉 상현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예.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와 샘 씨가 이제 다시 써볼 건데, 예. 오늘 강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해요. 나왔죠. 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결 못해? 오늘 강 선생님 말에 이거 나왔잖아. 야, 일단 해보겠다. 저도 모르고 선생님 얘기했으니까 들었어요. 네네. 아니 이거 필기도 열심히 해놨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네. 와 선생님 얘기 듣고 진짜 많이 써요. 와. 보이시나요? 알겠습니다. 예. 과연 저희 결과물로 잘 나와야 될 텐데. 동방선생 힌트를 주자면은 힌트 이 조금만 문장에서는 남겨야 할 부분과 뺄 부분이 있습니까? 저번에 아니면 싹 다 바꿔야 됩니까?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싹 다요? 순서를 바꾸면 되는데. 순서요. 그리고 아까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예. 알고 그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다고 뭐 더 그렇진 않겠죠? 예. 네. 적당한 선에서 저희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어 하니까 오히려 먼저 들어볼게요. 왜냐면 너무 자신 있어 하시니까 제가 또 먼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세미 씨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산업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싶습니다. 동반선장. 약간 뭐 이게 순서만 약간 바꾸면 된다는데 약간 뭐 좀 약간은 뭐 첨가된데 저도 비슷한데 저는 진짜 순서만 바꿨습니다. 진짜 순서만 바꾸신 거예요? 가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확신했습니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 끝입니다. 의미 아니라. 순서만 바꿨습니다. 제가 얘기한 순서를 바꾸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순서를 바꾸신 그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제가 보니까 오케이, 같이 안 가겠다? 오케이, 알겠어요. 아닙니까? 둘 중에 뭐 누가 더 잘했습니까? 일단 누가 더 잘했다고 얘기. 굳이 얘기한다. 진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데 저희는 왜 항상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까요? 근데 이번에는 세미 씨를 해야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은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괜찮진 않아요. 야,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마세요. 아니, 편집해. 헷갈릴 거 그냥 편집해. 우리 둘이 한 거 편집해. 이게 왜냐면 문장은 완성했는데 아까 문장을 완성하지 않으셔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문장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저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곳 삼성전자. 이곳은 성장할 수 있는 곳. 이거 제가 보니까 네. 저희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왜냐면은 얘기해 주시죠. 다시 한번 배우면 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자소서 어려운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배우면 자,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성장하는 게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점 자체를 나에 두지 않고
조직과 사회에 둬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라고. 순서를 바꾸라고. 나의 관점을 두지 말고. 주어를 바꾸라고. 이렇게. 아까 야왜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또 저를 또 강조하는 게 진짜. 선생님, 저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아니 얘기를 듣고 아까 얘기한 거를 알고 있으면서 못한 사람과 그쵸. 얘기를 안 듣고 못한 사람 뭐가 더 나쁩니까? 둘 다 나쁩니다. 아니 전 강의는 들었다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는 했잖아요. 오케이. 계속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네. 헷갈릴 수 있는데 너는 왜 우리 회사 지원했니? 이 회사 입사하면요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의 성장과 함께 이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저 사회적으로 이 반도체의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관점 자체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관점을 나한테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이상현 학생의 점수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 이 회사만을 위한 자소서 작성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내용을 쓰시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다른 회사에 복붙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회사명을 바꿨을 때 다른 회사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건 로열티가 전혀 안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니들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이 뒷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